대한민국 전역에 발발한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 창궐, 서울역. 그리고 부산행 열차에까지 퍼지던 바로 그날. 외딴 길을 이용해 탈출 루트로 가고 있는 한대위와 가족들. 이 길이 맞는 거지, 전함. 이쪽으로 훈련 한두 번 온 거 아니야? 그 길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마주하지만 우리 애기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들보다 가족의 안위가 우선인 한대위는 무작정 지나쳐버리죠. 간신히 일본행 배에 올라탄 그들. 동원이 괜찮아? 항로가 홍콩으로 바뀔 거랍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홍콩으로 변경되고 나 뭐 좀 물어보고 올게. 입구에서 사전 검사만 잘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그들 사이에 잠복해 있는 감염자. 잠시 한대위가 자리를 뜬 사이 그 객실에 있던 조카는 이미 감염되었고 아들을 잃은 누나 앞에서 더 이상 한대위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조카를 두고 갈 수 없는 누나는 결국 감염자가 되고 겨우 매형만을 살린 채 홍콩으로 무사히 도착한 그들은 이젠 주변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반도의 난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홍콩 마피아의 부름으로 모인 한국인들. There seems to be some people that are going back down into the peninsula to make their own fate. Zombies don't give a damn about all that gold and money which is just laying around there unguarded. 반도에 고립되어 있는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해오라는 임무. 매형이 걱정된 정석은 마지못해 한국 행배에 오르고 불과 4년 만에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그때 좀비로 변한 트럭 기사를 빼내려다 클렉슨이 울리고 예상대로 일대의 모든 좀비들을 불러 모읍니다. 됐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한 순간 호련히 나타난 정체불명의 조명탄.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도 조명탄에 반응하는 좀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습격을 피하다 차 사고로 튕겨나간 정석. 좀비를 피해 철민은 탑차 안으로 몸을 숨기고 맨손으로 좀비들과 싸우던 정석 앞에 나타난 구세주는 살고 싶으면 타요. 그런데 트럭 근처에서 좀비를 유인하는 자동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뭐하냐 이 새끼야. 631 부대. 나도 이 새끼야. 황중사는 좀비에게 물린 생존자를 들깨 취급하며 그 사이 트럭에서 발견된 철민. 그 숨바꼭질 하는 대로 들어가. 황중사가 그를 끌고 돌아간 사이 김희병은 트럭 안에서 달러 따발을 발견합니다. 뭐야 이거? 631 부대의 대장 서대위. 희망 없는 이곳에서 죽기를 각오하던 바로 그때 김희병으로부터 달러의 정체를 확인하곤 살아나갈 방법을 찾은 듯한데요. Hello, who are you? Smell? Who the hell are you? We are waiting around Incheon Port. You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편 트럭의 정체를 알게 된 건 민정도 마찬가지. 그럼 위성전화는? 아마 트럭 운전석 옆에 하나 있을 거야. 잡혀온 철민은 좀비 콜로세움에서 코리아 특급 번호를 부여받고 놀잇감으로 전락하는데요. 좀비 때의 공격에서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 운 좋게도 첫 라운드는 생존에 성공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황. 서대위는 탈출을 위해 황중사의 시선을 돌려놓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숨바꼭질 놀이의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 그래서 오늘 밤은 숨바꼭질 무제한 24시간 풀개방. 과거에 631 부대에서 도망쳐 나왔던 민정은 정석과 함께 이미 침투를 완료한 상황. 물건을 확인한 뒤 망가진 위성전화만 확인한 바로 그때 김희병, 야, 너 뭐해? 빨리 가자. 서대위와 마주하게 된 민정. 오랜만이야, 서대위. 아, 민정 씨 살아 계셨네. 어떡하냐? 위성전화 가지고 있지. 민정 씨. 민정은 서대위로부터 위성전화를 되찾은 후 돌려줘요. 빠져나가는데요. 그 사이 숨바꼭질에 투입된 매형 철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매형 철민을 구하러 온 정석. 괜찮아? 그의 총성은 631 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들까지 유인합니다. 철민을 만난 정석은 기지에 혼란을 일으키고 탈출을 시도하죠. 조닉빙이한 정석은 상대 위적 시절을 발휘해 적들을 제압해보지만 좀비의 공격에 그만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정석을 구하려는 매형의 일격. 그러나 황중사의 저격에 그만 매형 철민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민정을 쫓는 건 황중사와 부하들 그리고 서대위와 좀비물이 전체입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준이의 도움으로 인천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그들. 하지만 631 부대의 추격도 만만치 않죠. 누구보다 길을 속속들이 잘하는 준이에게 631 부대의 추격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고립된 좀비들까지 불러들여 631 부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렇게 황중사는 참치캔 하나 먹어보지 못한 채 최후를 맞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인천항이지만 살아남은 서대위의 습격. 유일한 탈출 수단인 트럭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홀로 홍콩 행배에 도착한 서대위. Oh my god, you ar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홍콩 마피아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사살하고 혼자 죽을 수 없는 억울한 서대위는 방에만 놓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이 인천항에 유엔군이 도착하고 민정이 뒤에서 그들을 엄호해주다 결국 좀비에게 고립되는데요. 정석은 민정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진심을 한 민정도 무사히 좀비 늪에서 탈출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반도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기심이었던 것. 영화 반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부산행 후속작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작이에요. 그 연상호 감독의 전작과 연결고리가 있죠. 이를테면 서울역, 부산행, 반도에 이르는 그 연상호 감독의 소위 좀비 월드의 뭐랄까요? 그 멸망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얘기를 더 어두운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스펙타클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이 세계관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열어버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야, 가위자 처음 먹여 이 새끼야. 야, 줘봐. 예, 알겠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도 물론 끔찍했지만 631 부대랑 황중사를 보면서 아 정말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멸망 이후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부대가 군벌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에게 복무해야 할 군부대가 멸망 이후의 세계에선 갑자기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벌화되면서 조금씩 누군가를 지배하고 학대하게 되면서 괴물이 되는 거죠. 야, 이 새끼 몇 번이야? 너 코리안 특급 할래? 코리안 특급! 그래서 황중사에게는 일단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권력자 하나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친구가 처음부터 숨바꼭질을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 너무 무섭거든, 지도.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 황중사의 야만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숨바꼭질 경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학살이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죠. 그 소위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꽤 많은 문학에서 이런 시퀀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 극한으로 가서 공격적인 것만 남고 생존만 남았을 때 검투사 노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투사 노예는 무기라도 주는데 여기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니기만 하는 거잖아요. 익숙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되게 극단으로 잘 만든 것 같고 관객이 경기장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1인칭으로 느낄 수 있게 그 원씬 원컷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하나의 씬은 하나의 컷으로 찍어가면서 네, 촬영을 했다고 해요. 좀비가 이렇게 처음 나올 때 보면 애들이 뭉쳐 있잖아. 뭔가 이게 좀비가 아니라 뭔가 그 좀비를 가지고 만들어낸 키메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뭔가 인조 생명체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역시 그 후반부의 그 카체이싱 장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떠올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 매드맥스 시리즈 자체가 아포칼립스 장르 안에서는 또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해서 많이 떠올리신 것 같고요. 이 연상호 감독님이 돼지의 왕이나 뭐 사이비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던 또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그 실사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생각들을 좀 극단으로 밀어붙인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체이싱 할 때 강동원 배우와 김민재 배우의 총격씬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촬영할 때 에피소드가 정말 없었어요? 카체이싱 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를 또 개조를 했기 때문에 바퀴 옆으로 이렇게 휠을 조고 날카로운 것도 많았고 안전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저희가 다 CG고 하니까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감정들이나 몸짓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걸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주연 배우들은 좀 편안하게 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좀비 역할 하시는 분들은 숨바꼭질 씬에서는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실내가. 한 이틀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고여있는 물이? 네, 그러니까 또 원테이크 원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비 하시는 분들이 그 체력적으로나 지쳐있고 하면 좀 안쓰럽죠, 사실. 그죠.